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이직을 하고 연봉 협상을 잘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연봉이 2배, 3배 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하면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시도도 안 해보고 노력해볼 생각조차 못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게 될까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할만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해외생활 10년차, 직장생활 18년차 깡부장입니다. 다들 왜 일하세요? 저는 솔직히 돈 벌려고 일하고 있어요. 물론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신의 성장과 미래, 사회적 기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처럼 직장생활 최대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월급쟁이들 월급 올라서 모으는 거, 뭐 저축하는 거 어차피 뻔하잖아요. 진급도 뭐 계속 쭉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으로서는 자기가 가진 연봉 포텐을 최대한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40이 넘고 남은 삶을 바라보니까 20, 30대랑 제일 달라진 게 뭐냐면 저기 결승선이 보일랑말랑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어렸을 때는 어떤 성취의 결승선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보니까 그냥 직장 생활이 결승선인 거예요. 일할 날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내가 그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게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쯤 되면은 부랴부랴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미 늦어요. 40대 애들 교육비며 뭐며 돈 들어갈 구멍 많아지는데 월급 받는 거 뻔하잖아요. 그러다 애들 교육 다 시키면 또 50대 넘고 애들 결혼한다 그래서 전세라도 좀 도와주려면 정말 남는 것 하나 없이 직장 생활 심하게 됩니다. 젊을 때야 꿈도 찾아보고 내가 원하는 것도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는데요. 문제는요, 시간이 그렇게 마냥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 경력이 쌓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연봉을 찾아서 그런 기회를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연봉 협상을 하든 이직을 하든 연봉이 오를 수 있는 비율은 한정적이에요.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더 벌어도요, 1,000만 원 더 받는 그런 곳으로 가봐도 10년 해봐야 1억입니다. 그런데 연봉 1,000만 원 올리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자주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2천 올랐는데 그래봐야 10년에 2억이에요. 2억 작은 돈은 아닌데 그걸로 인생 바뀌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 제가 한국 직장 다닐 때 기술사 자격증 따면은 한 월 30인가 50인가 더 쳐줬거든요. 근데 그거 따려면 최소 1년은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방법보다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비교적 한국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하지는 않지만 나머지 나라에서는 아주 다양한 국가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바로 해외 취업입니다. 별거 없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진짜 해보고 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제가 해본 입장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오는 그런 동료들을 보고 느낀 점들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해외 취업의 그 키포인트는 내 노동을 비싸게 쳐주는 시장에 가져다 파는 거예요. 같은 청소 일을 하더라도요, GDP 높은 국가에 가면 훨씬 더 많이 쳐주는 건 뭐 당연하잖아요. 그 해외 생활의 생활비랑 물가는 체감이 잘 안 되니까 한국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캄보디아 사람이 한국에 와서 청소 일해서 월 한 250에서 300만 원 받는다고 치면은 사실상 자기 나라에서는 한 달 만에 연봉보다 더 받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듯이 월 250, 300 받아가지고는 생활비, 월세, 세금 뭐 등등 내고 나면 그렇게 남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저축을 해서 자국으로 돌아가면 인생이 피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들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미국이든 어디든 GDP가 높거나 연봉 많이 쳐주는 나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고려할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물가단 텍스, 즉 나가는 돈을 얼마나 줄이느냐입니다. 국가별로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도 세율이 모두 다른데요. 물가도 당연히 그렇죠. 이게 별거냐 싶겠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나요.
한 500만 원 받고 20, 30% 세금 내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40% 세금 내고 나면은 생활비 쓰고 어쩌고 하면은 한 100만 원 아니면 150만 원 뭐 이렇게 남는다고 치고요. 그런데 한 600만 원 받고 세금 12% 내고 생활비 적게 나오는 그런 나라로 가면 월 2, 300 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GDP 높은 국가들에 가면은 100만 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세금을 40%씩 떼는 유럽은 가서 고생한 대가를 그렇게 금전적으로 보상받기는 좀 어렵고요. 미국도 뉴욕, 캘리포니아 쪽은 렌트랑 텍스 생각하면은 돈 모으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지금은 텍사스나 뭐 이런 쪽이 미국에서는 제일 유리한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목표가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동보다 돈 모으기 더 나은 곳은 아직 못 봤습니다. 아이들 교육이나 대학교 생각한다면 선택지는 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서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연봉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다음에도 해외 취업과 관련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